사실 그런 내용이었거든.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요 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뭐 이쪽은 완전히 나쁜 짓 하고 이쪽은 완전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사람 쪽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이 못하는 부분. 장단점이 있잖아. 일장일단이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쪽에 가면은 아마 너네들이 좀 내가 나랑 하면은 좀 점수가 많이 깎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순순히 좀 자리를 하나 좀 해다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정규제집이 못 알아듣더라고.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끝났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정치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거든. 그 국민의힘 그쪽 자유한국당 했을 때 이쪽에 오면 또 이쪽에 맞게 이론 그 뭐야 동영상을 이쪽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잖아. 이쪽에 와서 이쪽 가는 동영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으면 또 이쪽 우파 진영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부분 그런 내용을 좀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했거든. 그래서 민주당으로 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학 강의를 좀 해볼라 그래서 이쪽에서 못했으니까 이쪽에서 할라 그랬죠. 근데 문자가 왔어. 문자가 어디서 왔냐면은 양경수 의원한테서 왔어. 근데 양경수 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끝에 뭐 당 연수원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나 진짜 양경수 의원하고는 몇 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상대로 뭐 이제 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원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거고 또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콘텐츠를 잘라 그랬거든. 여기 왔을 때. 근데 여기 왔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자유한국당을 아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야 돼. 이쪽에 맞게 짜야 되잖아. 이쪽에 보면 이쪽에 맞게 이쪽 득점하도록 짜야 되고 이쪽에 가면 이쪽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레알 마드리드 가면 레알 마드리드 득점을 해줘야지. 유벤투스 가면 유벤투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만약에 이제 양경수 의원이랑 좀 친해지면은 내가 당원 교육을 강의를 당 연수원에서 강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머릿속을 좀 구상을 좀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오니까 또 이쪽에 클래스 톡이라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강의 동영상을 만들게 되죠. 강의 동영상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은 그게 이제 좀 많이 저거 퍼지고 이랬으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죠. 그 강의 동영상에서 뭐 외교 문제도 다루고 막 그랬거든. 간단하게 이제 뭐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면은 그걸 해서 다른 신문사에서 써줘 이렇게 뭘 하면. 근데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써준다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일기토를 잘해. 삼국지 나오면은 이쪽에 제 세나랑 이렇게 붙어서 일기토를 해서 분위기만 이기는 승세를 잡아주면 이제 이쪽에서 막 써줄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 중앙.
그렇게 일을 했거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좀 이렇게 내용을 잡아주고 이러면은 다음 뭐 대선에서는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게 이제 내가 구상했던 거지. 계획했던 거고 그런데 그 계획했던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우파 진영에 있으면은 뭐랄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5만 가지 감정을 다 느껴봤어. 희노애락부터 분노의 감정, 뭐의 감정, 모든 감정을 다 느껴봤어. 여기 우파 진영에서 내가 겪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너무 커.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밉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뭐 괜히 최성진을 괜히 왕따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은 서로가 조금씩 잘못이 있어. 나도 잘못이 있고 저쪽도 잘못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크고 이 사람은 좀 이만큼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잘못이 크고 제 사람 잘못이 좀 작은 대체로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마다 다 잘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서로의 사이를 좀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서로 안 좋게 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왜 저는 우파 진영의 그 국민의 국회의원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게 뭘 모르냐면은 깊이 있는 대화를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그렇죠?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몰라.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 그 사람의 깊은 뭐 속마음이나 깊은 뜻을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게 다지. 뭐 깊이 있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죠? 국민의 국회의원들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 나는 뭐내 생각을 뭐 글이나 방송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그걸 안 보는 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이쪽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지도부들은 보는 것 같아. 황교안이나 뭐 나경원 이쪽 지도부들은 좀 보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국회의원들은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잘 나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악수하고 뭐그 정도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게 없죠. 인간적인 그런 이렇게 사귐이 없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귐이 없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 사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오해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오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오해가 많이 쌓이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러면은 같은 우정이 생기지 않죠. 동료라든가 우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정이라든가
그 동지애라든가 동료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 공동체가 번영해요, 발전해요. 그리고 이기고 그러죠. 근데 우파 진영은 우정이니 동료애니 이런 게 없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홍준표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파는 의리가 없어. 여기는 동료애가 없어. 동료애를 서로 경쟁자로 보더라고. 그 좌파들이 한겨레 신문이 맨날 떠들던 얘기거든. 뭐 이렇게 있으면 경쟁을 있으면 경쟁자를 상대방 경쟁자고 이 사람이 날 짓밟고 가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 우파 진영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 좌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인드.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 시기 질투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 집단은 망해. 그런 공동체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방송을 했냐면은 그 장기 미제 사건 처리하는 그 해결한 그 다루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왜 그걸 했냐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다고 해서 조회수 따먹을 그뭐 이렇게 시청률 높이려고 장기 미제 사건 그런 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해 게 뭐냐면 삼국지 강의를 좀 하려고 했어.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 왜냐면 삼국지 이야기가 재밌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고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도 많고 이러니까 삼국지 얘기를 하면은 뭐 좀 호응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삼국지에서 원수하고 조조가 다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관도대전인데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수군을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직 안에서 얘네들은 같은 조직 안에서도 패가 갈려서 시기 질투를 해. 그래서 뭐 곽도나 신배나 저수나 전풍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쪽에서 모함하고 이래서 원소가 조조한테 진 거야. 이쪽은요 같은 멤버들 사이에서는 동지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동료애가 있어. 이런 집단하고 서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집단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요 얘네가 져요. 그래서 진 거야 관도대전이. 삼국지를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서 그 관도대전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그래서 원수가 조조한테 져요. 근데 그 대목이요 지금 그 뭐야 자유한국당이 민주당한테 지는 이유가 거기다. 지금 막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국민의힘. 저는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되게 좋아졌죠. 그 보궐선거 해가지고 막 지지율도 20대 남자 쪽에서 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러더라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요 내년 선거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사람들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선거까지만 봐. 선거 이후에는 정치를 안 할 거예요. 정치는요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까지는요 정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요행으로 다음 대선에서 이겼다 해야 돼. 그 다음은 정치 안 할 거예요. 계속 정치. 그래서 경쟁력이 항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년 대선에만 반짝 이기면 어떻게 될까?
기초 체력, 기초 경쟁력이 중요해. 근데 기초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우파 진영이. 그것도 옛날 클래스 톡 할 때 그 강의 내용에 넣으라 그랬어. 그런 내용까지 넣으려면은 뭐 20 몇 강에서 50강까지 나가야 돼. 그렇게까지 많이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몰라. 정치가 어디서 승분하고 어디서 결정되는지 그런 걸 몰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 강론 부분도 모르지만 원론 부분도 몰라. 총론 부분도 몰라. 총론과 강론을 다 모르더라고. 정치는요, 공론장에서 민의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승부가 국회에서 국회 뭐 회의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야. 민의가 제일 중요해. 민의가 뭐예요? 공론장이잖아.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 밀리면은 게임은 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더라고 윤진수 의원은. 윤진수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생각의 대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게 알아들은 거잖아. 윤진수 의원은 그래도 알아듣더라고. 내가 클래스 특에서 얘기했던 바가 그거거든. 통치 구조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정치하고 하나는 법이야. 근데 법에는 재판 제도가 있고 정치는 회의 제도가 있어. 회의를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체가 세 개가 있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론장, 민회가 제일 중요해. 이 민회에서 생각의 대결을 해서 존 밀턴인가 뭐 자유시 사상의 자유경쟁 이론인가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여기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의식 세계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 정치는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인식과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지 그게 우리한테 뭐가 잘못되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잘못 끌고 가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꿔주는 건 하는 거라고 정치는. 근데 머릿속에 그 국민들의 머릿속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콘텐츠로 채워지지. 그 콘텐츠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보는 책, 텔레비에 나오는 거 뭐 드라마나 뭐 나와서 뭐 떠드는 거 이 수많은 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착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 머릿속을 뭐 어떤 콘텐츠로 채워지냐, 국민들 머릿속에 어떤 콘텐츠로 채워지냐, 그 생각의 대결을 해서 좌파랑 우파 생각의 논객이 나서 대결을 해서 우리 콘텐츠로 채워주느냐, 쟤네 콘텐츠로 채워주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몰라. 정치를 몰라. 진짜 정치를 몰라 이 사람들은. 제가 도서관에 가끔 가요. 도서관에 가면요 전기 간행물실이 있어요. 전기 간행물실에는 뭐 이제 잡지나 뭐 이런 거 있어. 시사 잡지도 있고 뭐 과학 잡지도 있고 또 뭐 원예 조경 잡지도 있고 쭉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세요? 중학 고등학교 독서 평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서 평설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써 있는 그 이 콘텐츠가 이 내용이 지금 자라나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가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 좌파가 쓴 거예요. 다 민주당 쪽이. 우파 진영은요 지적인 생활을 안 해. 그래서 그런 콘텐츠 그런 걸 만들지 않아. 잡지나 뭐나 뭐 이런 거 신문 조중동 빼고는 다 출판이나 뭐나 이건 다 좌파가 보세. 8, 90%는 다 좌파
출판물이고 다 저거야. 그 진보 쪽에 그런 콘텐츠라고. 그런 게 다 애들 머릿속에 들어 자리 잡는 거라고. 2001년도에 조갑제가 보수의 위기라 그랬어. 보수의 위기가 뭐예요? 이제 모든 전 영역이 두 군데만 안 잡혔어. 그 언론 분야, 그러니까 신문, 미디어 분야. 미디어는 조중동하고 뭐 한국경제 뭐 이런 신문이 부자 신문이니까 얘네들이 하면, 근데 그것도 무너졌고, 뭐 이제 정경련의 돈 많이 가진 기업, 그 두 분야만 안 무너지고 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다 대세는 다 기울었다고, 판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우파 진영이 위기 의식이 없어. 위기 의식이 없다고. 내가 민주당으로 가면은 참 편한 게 뭐냐면은, 여기 가면은 각계가 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많이 만날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면은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질 것 같아. 그게 하나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일하기가 편해져. 왜냐면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돼. 다 전 분야는 다 잡고 있거든. 저 다 대세거든. 우파 진영은 그런 출판물 낼 수 있어요? 중학 독서 평설 뭐 이런 책 낼 수 있어요? 우파 진영은 그런 출판물을 못 내잖아. 좌파는 그런, 나 가서 다 읽어보거든. 근데 거기에 내 내용이 그것이 다 진부 진영에서 떠들던 얘기가 다 그런 책 출판물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 머릿속에 다 정착된다고. 얘네들도 연구하는 거 나름대로, 우리 철학, 우리 정책, 우리 사상 이런 거를 그런 출판물에 담아가지고선 애들한테 계속 저거 하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죠. 이 우파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게임은 끝난 거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국민들 머릿속에 뭐야? 좌파 콘텐츠는 우파 콘텐츠는 없고 좌파 콘텐츠만 채워지는 거라고. 이쪽한테, 자기한테 익숙하게 생각하는 쪽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에다 표를 던지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몰라, 우파진이.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정치는요, 생각의 대결인데, 생각의 대결에서 그 생각이라는 게 꼭 콘텐츠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싸움이라고. 이쪽에서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쪽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상품을 출시해서,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서 경쟁이 되는 거잖아. 이 경쟁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통치 구조가 경쟁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 생각의 대결이라고. 근데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줄 모르잖아, 우파 진영. 좌파는 되게 잘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서관에 가서 전기 간행물 책을 많이 읽어요. 그게 재밌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전기 간행물 읽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가면은 습관적으로 봐. 쭉 돌다가 전기 간행물실 있으면, 뭐 중학생들 요즘 뭐 어떤 거, 뭐 독서 평설이나 이런 거 쭉 읽어보면 다 얘네 쪽 내용이야. 우파 쪽에 그런 콘텐츠가 없어. 그렇잖아요. 전혀 공부를 안 해. 우파 진영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국민이 자유한국당 국민의국회의원들은 트럼프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저 새끼 무식한. 트럼프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트럼프는 콘텐츠가 있어.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소신,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게 국민 대중들한테 먹혀요. 그래서 트럼피즘이라는 게 그래서 생겨.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러지만 자꾸만 먹히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쪽은, 우파 진영은 자기 콘텐츠가 없어. 정치인들이 만들 줄도 모르고.
왜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뭐 6선, 7선 위원 하면서 모든 상임위를 다 돌아다녀봤대. 그래서 그 콘텐츠가 엄청 많아야지. 그렇잖아요. 법제사법위원회, 뭐 기획재정부, 뭐 국토교통, 뭐 외교안보 이런 뭐 외통위, 뭐 외교통일 뭐 위원회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콘텐츠가 얼마나 많아. 그거 다 하면은 어때요? 자기 상품이 많아지는 거라고. 트럼프처럼. 그렇죠. 그런 상품, 나 상품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많이 알려가지고 내가 대통령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딱 한 사람이 더 필요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대중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자, 홍준표가 이런 콘텐츠가 있단다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꼰질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저거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나경원한테 왜 문자를 주고 전화를 했을까요? 나경원이 이쪽에 있는 당 지도부에 있는 콘텐츠를 나는 국민들한테 꼰질러 줄 수 있어. 얘네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또 생각해보면 얘네 의견을 맡아 내 의견 붙여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퍼뜨릴 수 있다고. 그 상품이 그 시장 점유율을 높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나경원한테 문자인데 나경원이 좋아서 나경원이 예뻐가지고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나경원하고 같이 해보려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나경원이 안 받더라고. 나경원은 고마운 걸 몰라. 그 전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꽤 도와줬는데, 근데 오히려 진중권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최성진인데 진중권한테 고맙다. 진중권이 자기 도와준 게 없거든. 진중권도 보면 어리둥절한 거죠. 난 얘 도와준 적이 없는데, 디스한 게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정치는 내가 분통 터졌던 게 뭐냐면요. 이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몰라. 어떻게 해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기는 걸지 몰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공론장에서 국민들 머릿속에 우리 콘텐츠를 박아놓는 거야. 머릿속에다 박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야. 얘네 콘텐츠를 박으려 그래야겠지. 박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상품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경제 시장 이론이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 얘네 콘텐츠가 있어. 이쪽에서 우파 지정에서 출시한 게 뭐예요? 뭐 최저임금 인상했다 뭐 이거 디스하고 뭐 또 뭐 식민지 근대화로이다 뭐 어떻다 뭐 탈원전이다 뭐 재정위기다 뭐 이런 거 얘네도 콘텐츠잖아. 얘네도 콘텐츠면 얘네도 콘텐츠 만들잖아. 뭐 대응하는 콘텐츠를 만든 경우도 있고 얘네가 안 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돼. 근데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좌파 진영이 진보 진영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파 진영 공부를 하네. 우파 진영에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나예요.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몰라. 성진이가 이쪽에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출시한 상품이 많아요. 그거 모르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우파 농객으로 있으면서 얘네들하고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저걸 만들어서 다 논쟁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와서 버전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는 또 출시하면 돼요. 뭐 갤럭시 2.0 하면서 갤럭시 3.0 이래서 옛날에 있던 콘텐츠 있잖아. 내가 얘네랑 해가지고 이겼어. 이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렇게 썼던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와서 지금 벌어진하고 옛날 벌어진이랑 비슷해. 그러면
거기에 좀 업그레이드 추가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그 새로운 상품을 또 출시하는 거라고. 그,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다고 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좌파로 갔어. 이거 굉장히 웃기는 집단 아니에요? 앞으로 뭘로 장사할 거야? 우파진영. 그런 콘텐츠라도 있어요? 없잖아. 뭐 국방 외교 북핵 국방 외교 경제 뭐 이런 수많은 생각의 대결이잖아. 그 생각의 대결에서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얼마 없다고. 세 개 있어, 세 개. 우파 진영은 소득주도 성장 뭐 어떻다 뭐 탈원전 있다 재정이익 있다 그거 빼고는 없어. 근데 여기 콘텐츠만 여기도 또 콘텐츠 만들자. 거기에 대응은 괜찮아.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 그 보니까 그 뭐야 비투성이 한국 보도가 공포 마케팅이고 이거 뭐예요? 재정이익이 뭐 하다고서 막 와와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콘텐츠 만들잖아 얘네들이. 얘네도 대응할 거 아니야.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다 잘 모르면 뭐예요? 그건 무슨 부야?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얘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 맞는 것 같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슨 부예요? 그럼 거기서 점수 안 나는 거라고. 논쟁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바보예요? 맞고만 있게 다 피하지. 다 반박 논리 다 만들고 그러지. 복싱 경기할 때 KO 경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 다 판정승이지. 판정승 나오면요 또이 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느니 완벽하게 이해했으냐 그걸 고민하는 거야. 논객들은. 지식인들은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완전 나의 의견이 나의 식견이 쟤를 완전히 제압할. 그래서 9대1로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대방 있는 경기랑 상대방 없는 경기랑은 천지 차이예요. 샌드백을 놓고선 치면은 치는 대로 다 맞잖아요. 근데 상대방은요 샌드백이 아닌 인간은요 피해요. 자기가 상대방이 어떻게 돌려 그걸 다 예상하고 쳐야 돼. 내가 이렇게 치면 이 새끼 이렇게 피할 거다. 이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할 거다.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 이런 식으로 음, 논리를 펴. 그거 다 예상하고 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 피했어. 피해봤자 넌 별 수 없다. 또 맞을 수밖에 없다.